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23일 방송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죠. 베이비 스텝. 페드워치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베이비 스텝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시장을 좀 다독거리는 그런 조치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헤드라인에 옐런의 패기가 두렵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옐런이 갑자기 또 오늘 새벽에 아니 모든 것을 전부 다 예금 보험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0억 달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맡게 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그 보험금 보장 한도를 올리는 것은 법으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멋대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생리는 옐런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도망갈 게 도망가지 않고 또 저기 그 투자할 게 투자하지 않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 먼저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7포인트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1% 이상 올라간 그런 걸 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죠. 특히 외국인은 연이틀 2천억 이상씩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종가 무렵에 한 700억 정도가 더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오늘 많이 떨어졌죠. 29원 40전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외환시장에 거래하고 있는 거래자들 정말 오줌이 찔끔찔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외환시장에서 그럼 죽으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죠.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연이틀 동안 2천억 이상의 순매수. 한 번만 더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미국 이외의 자산 쪽으로, 어, 돈들이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도 대체로 보면 IT 쪽으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으로 몰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중심이 이제 그쪽에 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트는 일봉 살아났어요. 일봉 살아났어요. 하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뚜렷한 그런 반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좁은 밴드 내에서의 움직임은 뭐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은 뭐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비금속, 광물과 전기, 전자, 화학은 좋았고 나머지는 좀 밀렸고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1, 2, 3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좋았잖아요. 특히 반도체가 거의 2% 가까이 올라갔고,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올라갔지만 나머지들이 밀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야, 금양이 대단하네요. 호텔신라, 아모레지,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스펙 이런 것도 올라갔고, OCI나 카카오페이, 코스모 신소재,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은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HN이나 셀바스 AI,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로, 미래나노텍 등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일단 괜찮은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밀리는 것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이어플로,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불안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마도 보면 뭐 합금처리나 금형 몰드 베이스, 반도체 후공정, 태양광 장비, 부품, 뭐 이런 것들 좀 올라갔고, 컨텐츠 매니지먼트,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IHQ 케이스 같은 밀렸군요. 바이오 유전체 분석이나 합성 섬유 원자력 게임, 바이오, 조선 해양 플랜트 다 밀려 내려가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해외 변수 잠깐 보면 원유 가격은 반등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금값도 좀 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환율 급락한 거 말씀드렸고, 국내 금리는 살짝 제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이제 FOMC 결과가 나온 그런 그 목표인데, 이건 뭐 뉴스를 가지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외국인이 샀는데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으로 몰려 있더라. 그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황 보면 뭐 외국인 기관사들의 강보합 끝났다 하게 된 거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다. 경기 둔화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금리 인상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수준에서 전환했고,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유지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도체도 있어요. 자, 금리를 25bp 또 올려서 5%에 왔는데,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가 됐다. 1.5%.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게 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겠죠. 연준이 금융 불안 속의 베이비 스텝, 연말 금리 정만 5.1%로 한 번 더 인상 예상. 지속적 인상 대신에 추가 정책 강화 표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부인했고,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 우려로 금리 인상 압박 커질 듯 4월 금통이 결정 주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연준의 성명을 좀 봅시다. 최근의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을 보였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연준 점도표를 보면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별로 변화 없습니다. 올해는 5.25까지 한 차례 더 남은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이게 4.25, 그렇죠? 내후년에는 3.25,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올해 중에는 일단 금리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게 점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점도표를.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막바지, 경기 신용은 악화 가능성,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움직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금리 수준이 2007년 9월 이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를 접어들었지만 경기 신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식보다 채권의 수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사람들이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채권 투자를 잘 해보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과 앨런의 상반된 메시지가 증시 급락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파월은 시장을 좀 위로하려고 하는, 좀 다독거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옐런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를 다 하겠다, 무제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이야기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뱅크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 나서 가지고 그냥 전부 다 해줄 것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나. 오히려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버핏 에크먼이 옐런 발언으로 뱅크런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일관된 사인을 줬으면 괜찮은데, 사인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날 상원금융위에 출석해서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포괄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보증한도 25만 달러를 넘긴 예금까지도 보증해 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 갔는데 법이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지가 뭐라고,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건 이제 좀 그 트렌드 같은데요. 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얘기하는 거죠. 빵 시대에서 뉴욕 증시는 애플과 MS 투톱이 장악하고 있다. 이제 기술주 내에서도 또 이제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 증권 시장에서 거대 빅테크들이 전성기가 끝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투톱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뭐 코로나19 지나면서 돈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국면에서 좀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시간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금리 인상기에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제 금리 결정됐고 이제 한국은행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1.5%포인트까지 벌어진 금리 차 때문에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 투자가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 관심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모르겠어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은 뭐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그 금리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